제63회 한국사학력검정시험 기본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고, 우리가 26번부터 들어갈게요. 26번 나왔네. 그렇죠? 자, 밑줄 긋은 시기의 사실. 시기를 또 찾아야 돼요. 3점이잖아. 어려워 보여. 딱 봐도. 그렇죠? 문학으로 만나는 한국사, 9만리, 긴 하늘에 머리 들기 어렵고 진짜 어렵죠. 얘기가. 그죠? 해설을 봐야지. 우리는 해설. 김삿갓으로 널리 알려진 김병현은 안동 김씨 등 소수 외척 가문이 중심이 돼서 권력을 독점하던 이 시기래요. 이게 언제? 일단 김삿갓이 조선 후기 시인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데 안동 김씨 같은 소수 외척 가문이 중심이 돼서 권력을 독점해서 흔들었던 시기, 세도 정치잖아요. 세도 정치. 그렇죠? 전국을 방랑하면서 많은 시를 남겼고, 그는 안동 김씨였으나 할아버지가 반역죄로 처형당했어요.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김병연이 지은 것으로 전해진 이 시에는 이러한 처지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 김삿갓을 푸는 게 아니고 시기, 세도 정치 시기를 푸는 거예요. 자, 1번.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려시대죠. 고려 성종 때.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유정난을 일으킨 거는 단종 때. 그렇죠? 야, 황보인, 김종서 다 죽어. 그래서 이렇게 일으켰던 것. 지방 세력 통제를 위해서 사심관 제도가 실시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려 태조 때 그 지역에 출신자를 네가 거기 통치해라고 임명했던 사심관 제도.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다. 조선 철종 때죠. 조선 철종 때, 이때가 언제요? 세도 정치 때. 그러니까 정답이죠. 5번이 정답. 자, 27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밑줄 그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 조선 후기 북학파 실학자래요. 이 인물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 인물은 유학, 서양, 과학 등 여러 학문을 융합해서 독창적으로 사상을 정립했고요. 그가 저술한 의산문답에는 무한의주론이라는 것, 이런 설명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 이런 거 막 비판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홍대용. 그렇죠? 홍대용을 찾아라라는 얘기잖아요. 1번 추사체 A, 추사 김정희. 그렇죠? 그래서 추사 김정희 탈락. 지전설 무한우주론 홍대용, 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2번이 정답. 사상의학 이재마. 그래서 동의수세보원. 그래서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로 나눠서 치료법을 저술을 한 거죠. 대동여지도는 김정호. 그렇죠? 심리척. 그래서 홍대용 정답은 2번. 자, 이제 우리가 28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어디에 축조와 복원? 어디는 정조의 명에 의해서 축조된 성이래요. 정조가 저기 만들어라고 해서 만들었죠. 거중기 등을 이용해서 거중기, 그렇죠? 정약용, 공사기관과 경비를 줄일 수 있었고, 일제강 종교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훼손됐지만 의궤의 기독교를 바탕으로 원형에 가깝게 이렇게 훼손됐던 거, 이걸 보고 요거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 복원되었습니다. 아래의 사진과 그림은 이 성의 일부인 남포루가 이렇게 복원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정조 때 만들었던 수원 화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공산성은 백제의 수도였던, 그렇죠? 웅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제 얘기니까 탈락. 전주성 하면 후백제의 견원 정도가 등장을 해야 되고, 수원화성이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한양도성, 한양의 도성, 요거는 조선시대 수도 건설하면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탈락. 그래서 정조와 관련 있는 거는 3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렇죠? 자, 2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곳은 석파정으로 고종의 아버지 이하응의 별장이었다. 흥선대원 군인데 그렇죠? 그는 아들 고종이 12살 때 어린 나이로 왕에 오르자 10여 년간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올려주세요. 이거 뭐야? 흥선대원군 집권기, 흥선대원군이 있었던 이 뭐 그 왕권 강화나 민생 안정 이런 정책을 얘기해봐라 뭐 이런 거예요. 당백전도 발행했고요. 호포제도 했대요. 그럼 뭐 안 나온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노급이 폐지되었다. 관료존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 거는 삼국시대래 통일신라 때 그렇죠? 신문왕이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왕권 강화책. 장용영이 설치되었다. 정조 때 그렇죠? 조선 정조가 만들었던 군대.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척화비는 흥선대원군이 1871년에 여기에 그렇죠? 이때 서양 오랑캐하고 화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세운 거 흥선대원군 3번이 정답. 요동정벌이 추진됐다. 요동정벌은 뭐 고려 우왕 때 뭐 최영하고 이성계 이렇게 해서 자 니들이 갔다 와라고 이렇게 이제 했던 시기 고려 말. 그러니까 뭐 이거랑 상관이 없죠. 그래서 29번에 흥선대원군이 했던 거는 뭐 3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그 30번. 이것도 순서 맞추기야. 30번 문제 한번 볼게요.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다해란 것 3점짜리야. 순서 맞추기 우리가 엄청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거 순서 맞추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연도 따라야 되고 한번 볼게요. 자, 우르기 가야금 연주곡 12곡을 만들었다라고. 왠지 가야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 신라 때 원래 우르은 가야 사람이에요. 대가야 사람인데 이렇게 신라로 투항을 했어요. 아무튼 삼국시대다. 그러니까 뭐 신라 인인 거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성현이 악학계범을 편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악학계범 언제요? 성종 조선시대 때. 신재유가 판소리 6마당을 정리했대. 이거 언제예요? 판소리가 일단 등장을 했잖아. 조선 후기입니다. 그렇죠? 조선 후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원래는 가나 다로 갑니다. 그래서 가나다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거 뭐가 어려워? 이게 헷갈린다고? 그럼 공부 안 한 거죠. 판소리가 있잖아. 힌트만 봐도 알 수가 있고 왠지 가야금이니까 가야는 떠오르잖아. 가야? 가야인가? 삼국인가? 뭐 이렇게 해서 풀어도 돼. 그러면 시대 이제 순서 맞추기니까 이렇게 이제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 정답 몇 번? 1번. 자, 3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밑줄 근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이것은 민영익을 대표로 한 보빙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에요. 와, 사진이구나. 그 지금 보빙사구나. 외국인도 있네. 미국인이구나. 조선 책략 유포로 미국과의 수교론이 제기된 상황에서 청해주선으로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보빙사를 미국으로 파견했대요. 그래서 보빙사는 조미수호통상조약, 그렇죠? 18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공사를 파견을 하죠. 푸트 공사를 파견을 해요. 그래서 이 조선의 고종 왕에게 이것저것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얘들 진짜 고맙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도 공사를 파견하자라고 해서 보빙사를 파견을 해요. 그렇죠? 대사. 그래서 1883년에 이렇게 이제 보빙사를 파견하는데 이때 민영익을 파견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쓰고 있고 물어보는 건 뭐예요? 조약을 물어보니까 조약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이야. 자, 최국 대우가 규정되어 있다. 이것이 정답이죠. 그렇죠?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처음으로 이 조항이 들어가요.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감부는 통감통치 일제강점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을사늑약 때 이제부터 이제 통감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을사늑약 정도가 되겠어요.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하는 배경이 된 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인 강화도 조약. 자, 일본 봉사관의 경비관이 주둔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에 일본 군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주둔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모군란의 결과 체결되었던 제물포 조약의 내용이에요. 어휴 어려워, 그치? 그런데 이제 조미소 통상조약 찾는 거니까 1번 찾았어요. 자, 32번 문제 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개항 이후에 설립된 근대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현대사 볼 때 우리가 막 서양식 건물이 막 들어오네, 막 이런 거 생각해야 돼. 자, 기국 번사창, 그래서 기기창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요것이 이제 서양 무기를 만들었던 서양 무기 창고라고 하는 거, 기기창. 우정총국, 이거 뭐예요? 실질적으로 우체국이잖아요. 그래서 근대적인 우편 사무를 담당했던 우정총국이 나와 있고, 이게 가야. 자, 제중원, 이것은 뭐예요? 최초의 서양식 병원. 그래서 제중원은 1885년이고, 원각사라고 하면 왠지 절 같은데 절이 아니고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08년에 있었던 거. 근데 지금 우리는 뭐만 알면 돼? 가. 그래서 우정총국, 우체국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1번 나홍규의 아리랑이 개봉되었던 것. 이건 뭐예요? 최초의 무성 영화. 일제강점기 때 1926년에 단성사에서 개봉했죠. 근대적 우편사무 업무를 담당했던 것, 우정총국. 정답. 여기 나와 있네. 자, 순한문 신문인 한성순보가 발간이 됐어요. 요것은 박문국이라는 국정출판소에서 찍어내죠. 헐버트를 교사로 초빙해서 근대 학문을 가르쳤던 곳, 유경공원. 그렇죠? 최초의 원어민 교사가 와서 이제 강의를 했던. 그래서 이제 우정총국 우편사무는 2번.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다음 문제 들어가 볼까? 33번 문제예요. 가에 들어갈 기구를 찾는 겁니다. 기구. 노비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 들었냐? 라고 얘기해요. 노비제도? 들었네. 어디, 언제? 어디에서? 그렇죠? 과거 제도를 없애고 연좌제를 폐지하고 이렇게 했다.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 이렇게 했다. 그럼 지금 노비제도가 폐지되었으니까 이제 신분제도가 아예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신분제도가 아예 없어진 거 언제입니까? 제1차 가부개혁이에요. 제1차 가부개혁. 그럼 제1차 가부개혁은 어디에서 시행해요? 군국기무체에서. 이게 1차로 하고, 2차는 또 뭐가 나와야 돼? 2차라고 하면 홍범 14주가 나와야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정답은 찾았어요. 비변사는 뭐 했던 거죠? 변방을 방비했던 기구, 군대잖아요. 그렇죠? 원수부는 대한제국 때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이 나라의 군권은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거죠. 군대, 원수부. 자, 홍문관은 집현전을 계승했던 기구로서 성종 때 만들었던 학문 연구기관.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연구를 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정치에 반영도 했던, 그렇죠? 왕의 자문 역할까지 했던 곳이 홍문관. 군국기무처가 1차 가부개혁의 기구였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뭐예요? 군국기무처 찾아라라는 얘기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34번 문제 들어갈게요. 밑줄근 신문에 대한 설명. 와, 우리 신문 같은 거 진짜 어려워하는데, 그렇죠? 신문의 날 1896년. 와, 문신립독이 아니고, 그렇죠? 독립신문이라고 나와 있잖아. 여기에서 벌써 독립신문이라고 나와줬어요. 이걸 알았어야지, 그치? 1896년 4월 7일 서재필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 이 신문을 창간했어요. 언론계에서는 이를 기념해서 4월 7일을 신문의 날로 지정을 했으니 이것이 뭐예요? 독립신문이에요. 그래서 한글판도 있고요. 그리고 영문판도 있었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려야 된다라고 해서 영문판도 만들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에요. 그렇죠?
자, 찾아보자. 1번 천도교의 기관지. 천도교의 기관지 만세보. 요런 것들. 방문국에서 발간하면 안 되죠. 이 최초의 민간 신문이라고 했잖아요. 민간에서 찍어내야지. 그런데 방문국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찍어낸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방문국은 한성순보. 그리고 뭐 어려운데 그 다음에 한성주보도 있었어요. 몰라도 돼. 한성순보만 알면 돼요.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발행된 것이 독립신문 3번이 정답. 시일야 방송대곡이라고 논설을 장지연이 흥성신문에다 실었죠. 그래서 분하다라는 을사늑약에 대한 비판. 그렇죠? 그래서 독립신문과 관련 있는 거는 3번이 정답. 35번. 다음 가상의 뉴스가 보도된 이후에 전개된 사실. 그러니까 지금 뉴스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보니까 복색은 조선시대 같아. 조선 사람 같은데 지금 보니까 뭐 뉴스래요. 일본군 수비대 등이 왕비를 살해했대. 와, 뭔지 느낌이 온다. 그렇죠? 자, 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한성에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에 주둔 중인 일본 군인이 궁궐에 담을 넘어서 왕비를 그 처참하게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최근 부임한 일본 공사가 사건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더 충격이래요. 일본 공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뭡니까? 고종의 왕비를 처참하게 살해한 사건. 이게 을미사변이잖아요. 을미사변 1895년에 있었다. 자, 을미사변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전개된 사실. 그러니까 이 을미사변 이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를 찾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왜 규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다. 외규장각 도서는 우리가 그 1866년 병인양요가 터졌을 때 프랑스 애들이 강화도로 쳐들어왔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우리가 전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퇴각하는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과정에 외규장각에 보물이 많이 있네. 이거 다 훔쳐가자. 그래서 훔쳐갔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요? 훨씬 이전 상황. 김윤식이 영선사로 파견됩니다. 이건 청나라로 보낸 거예요. 우리가 청나라에 가서 기술, 뭐 학문 이런 것 좀 공부하고 와라고 해서 보냈던 영선사인데 이게 이제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탈락.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미국 상선이 이제 넘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고종이 집권하고 그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 미국 상선이 넘어와서 이 평양에 그 미국 상선이 넘어왔죠. 그래서 평양에 관민이 합심을 해서 이게 뭐야? 이 미국 배가 와가지고 말이야. 놀자고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불질러서 소각시켜버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훨씬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은 무엇이에요? 아관파천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 갔죠. 을미사변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을미의병이 터집니다. 와, 고종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일본 놈들이 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피해야겠다. 일본의 눈 밖으로 피해야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래서 아관파천이 이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후에 있었고 이후에 있었다. 아관파천 정답.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36번 넘어갈게요.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가. 안창호, 양기탁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했고요. 국권 회복과 공화정원 수립을 위해서 목표로 한 비밀단체. 민족교육을 위해서 오산학교, 대성학교, 이승훈, 안창호 이분들이 학교를 설립해서 교육까지 했고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이제 와해가 된 신민혜입니다.
백오인 사건은 언제 있었어요? 1911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민회가 정답이 되는 거죠. 신민회는 3번에 있어요. 자, 근우에는 1927년에 있었던 일제강점기 때 사회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이들이 이제 연합을 했죠.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이제 신간회가 있었고 신간회의 자매단체 근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보안에 1904년에 일제가 황무지 개간을 우리가 해줄게라고 하니까 절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반대해서 이렇게 일제에 맞서 싸운 단체죠. 신민회 정답 3번이 정답이고요. 조선어학회는 우리말을 지켰다라는 거죠. 우리말 지키려고 일제강점기 때 목숨 걸고 지켰던 조선어학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그 표준어 이런 것들 제정을 했고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다가 일제 탄압으로 완성하지 못했던 아쉬운 단체 조선어학회입니다. 그러니까 신민회에 대한 설명은 3번에 있으니까 3번 정답. 자, 37번으로 갑니다. 가에 들어갈 인문으로 옳은 것은 사람을 찾는 건데요. 이것은 구 서울역사 앞에 이게 서울역이야. 예전의 서울역. 자, 이 서울역 앞에 세워진 동상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65세였대요. 그는 새로 부임하는 사이토 총독을 향해서 이곳에서 폭탄을 던졌지만 아쉽게 실패했어요. 누굽니까? 강우규 의사입니다. 강우규. 대한 노인단 소속이에요. 자, 강우규.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우리가 공부할 때 강우규 의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김구, 윤봉길, 이승만 아닐 거잖아. 그러니까 강우규 의사일 것 같다라고 해서 찍어도 돼요. 자, 김구 선생님은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독립에 헌신을 하신 분이고, 자, 강우규가 정답. 윤봉길 의사는 중국 훈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졌죠. 그렇죠? 그래서 훈커우 공원 의거. 이승만 우리나라 정식 정부, 대한민국 정식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자, 여기 37번에서 지금 물어보는 건 누구예요? 강우규 의사니까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2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38번 들어가 보자. 38번. 손병희 선생님이네. 그렇죠? 손병희.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의암 손병희 선생인데요. 교조신원운동이 뭐야? 이 동학이잖아요. 그렇죠? 동학에 참여했고요. 동학의 3대 교주로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 동학을 천도교로 개창을 하신 분이 손병희 선생. 그렇죠? 자,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아쉽다. 김자진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 빵. 누구? 안중근 의사. 자, 에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특사로 파견을 됐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종이 특사로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분들을 특사로 파견을 했죠.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으로 독립선언에 참여를 하신 분이 손병희 선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에 있다. 이거 틀리면 진짜 혼나야 돼. 그렇죠?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돼요. 39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민족 운동으로 옳은 것 가에 대해서 검색해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새는 막 핸드폰이 다 해. 그래서 딱 다. 자, 검색 결과입니다. 1920년대 초반 실력 양성 운동으로서 이상제, 이승훈 등이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정기한 운동입니다. 고등교육기관 1920년대 1년 안에 1천만 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모금활동을 추진했으나 조선 총독부가 방해했고 자연재해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다라는 거죠. 뭐예요?
학교를 만들자는 거예요. 학교. 어떤 학교? 그냥 학교가 아니고 민족 학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못 배우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고등교육 뭐예요? 대학교지요. 1920년에 그 우리나라 밀립대학을 설립을 하자.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입니다. 그렇죠? 어딨어? 4번에 있네. 그렇죠? 60만세 운동은 언제예요? 1920년대는 맞아요. 하지만 순종 황제가 승하한 다음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3.1운동 때도 만세했는데 지금도 만세를 하자라고 해서 만세운동이 전개가 된 거죠. 이 실력 양성운동과는 좀 거리가 있다. 물산장려운동도 역시 1920년대에 있었던 건데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는 평양에서 시작되었던 운동이죠. 광주학생항일운동도 역시 1920년대지만 1929년이잖아요. 그렇죠? 1929년 광주에서 일본인 학생과 우리 학생이 이렇게 이제 무력으로 이렇게 이제 부딪힌 사건인데 광주에서 이 일본 순사들이 편파적으로 수사하니까 우리 민족이 분노했죠. 그리고 이제 만세운동이 전개가 된 게 광주학생항일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정답이 되는 거죠. 1920년대 우리가 만든 학교에서 우리가 만든 교육을 해자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40번 문제 한번 가보자. 가해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신문으로 보는 일제강점기 노동운동이에요. 평양 을밀대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평양경찰서에 검속돼서 있는 평원 고무공장 파업 여공이 여성이래요. 31일 밤까지 단식을 계속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막 그 지붕 위에 올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평원 고무공장이 임금 삭감을 취소하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노동운동이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노동운동가 강주룡 선생이에요. 강주룡 평원 고무공장 노동쟁이. 그래서 1931년이잖아. 일제강점기 때. 그래서 강주룡 어디 있어?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1번이 정답. 자, 남자연, 유관순, 윤희순 의사인데 자, 서로 군정서에서 활동을 했고요. 3대 조선 총독 있죠? 사이코 마코토를 이렇게 암살을 하려다가 잘 안 됐어요. 남자연 의사입니다. 유관순 열사죠. 3.1운동 우리가 이제 딱 하니 3.1운동이 딱 머릿속에 탁 나와야 되고 윤희순 선생은 최초의 여성으로서 의병운동을 이렇게 이제 주도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성 의병 어떻게 보면 의병들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윤희순 선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강주룡. 자, 우리가 이제 41번 문제로 40번 문제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출연하니까 좀 당황을 했던 문제. 자, 41번 문제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무장투쟁 단체로 옳은 것. 자, 지금 보면 다 독립운동가잖아요. 독립에는 여성, 남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항일 무장투쟁 특별전. 지금은 이제 전쟁, 무장투쟁 특별전이에요. 만주사변 이후니까 만주사변 언제 있었어요? 1931년. 총사령관 양세봉의 지휘 아래서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남만주 일대를 호령하다. 영릉과 흥경성 전투입니다. 양세봉. 자, 이 군대 이름이 뭡니까? 조선혁명군. 그래서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영릉과 흥경선에서 여기에서 이제 일본군을 다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자, 의열단 1919년 김원봉 선생이 만주에서 비밀로 결사를 한 거죠. 자, 북로군정서군 그래서 김좌진 장군입니다. 정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조선혁명군. 자, 조선혁명군은 우리가 지금 봤죠? 중국 의용군과 함께 연합을 해서 일본군을 격파했던
영릉과 흥경성 전투 3번이 정답. 한국 광복군은 1940년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로 만든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우리가 42번 문제로 들어가 보자. 자, 밑줄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 저는 지금 제주도에 와 있대요. 송악산, 제주도에 송악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일제 동굴진지와 이 동굴진지에 여기 동굴이네. 이게 와 있다라는 거죠. 동굴진지는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 전쟁이 언제요? 1941년입니다. 전개되던 시기에 송악산 주변 군사시설 경비와 연안으로 침투하는 연합군의 대비를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자, 지금 보면 이 태평양 전쟁으로 이렇게 막 해서 전쟁이 막 터지고 있었던 이 시기를 물어보는데 이때 일제강점기잖아요. 이때 총독부의 통치 방식은 뭐였어요? 민족 말살 통치죠. 그러니까 이제 민족 말살 통치의 상황을 찾아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거 언제예요? 1929년에 있었죠. 원산 지역의 노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했던. 자, 만민공동회에서 연설하는 백정.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세기 말에 있었던 단체.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학생. 황국신민서사는 언제 무엇을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시행한 통치 방식이지요. 그래서 3번이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3번이 정답. 조선 태영력을 관부에 실는 관리라고 하는데 태영력이 뭐예요? 조선인에 한해서 이 막 태를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묶어놓고 막 이렇게 태를. 그게 언제예요? 무단 통치잖아요. 1910년대 헌병들이 무단으로 통치했던 통치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2번에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볼 수 있는 건 언제다? 4번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학생이다. 4번이 정답이죠. 자, 이제 43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43번.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광복을 위한 노력. 그래서 여운형 선생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운형 중도 좌 세력이죠. 자, 1944년 국내에서 조직을 했대요.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서 강령을 발표를 했고요. 국외 독립운동단체와 연합도 했고요. 연합하려고도 했고요. 광복 직후 조직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걸 줄이면 뭐지? 조선건준위를 만들게 돼요. 이게 1945년 8월 15일에 이렇게 만들게 됐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건준위에 44년이니까 전신이 되는 거야. 바로 직전에 있었던 단체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독립의군부라고 써 있는데 독립의군부는 1910년대 고종의 밀명으로 만들어봐. 그래서 그리고 임병찬이 이 고종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했던 단체. 민족혁명당은 1935년에 김원봉이 당시에 그 일제강점기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이쪽에 이제 있었던 그렇죠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의열단 이들이 이제 연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연합하면서 내려올 때 민족혁명당이라고 했었어요. 너무 어렵지. 근데 기억은 나요? 기억은 나면 됐어. 아무튼 요게 이 단체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조선의용대 이 일제강점기 때 사회주의 쪽에서 그 큰 그 군대를 조직했으니 그것이 조선의용대죠. 누가? 김원봉 선생이 1938년 조선민족혁명당 산하에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것이 조선의용대죠. 자, 조선건국동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944년에 여운형 선생의 그 정치 단체 정당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야, 이거는 조금 우리가 어렵다,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머지 것들이
맞아. 임병찬 선생이고 김원봉 요거는 우리가 아는데 요거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맞추기 너무 어려웠던 문제는 문제야. 다행이죠. 2점이니까. 자, 44번 문제로 갈게요. 44번. 밑줄 그은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지금 보니까 뭐 지금 국회라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막 있는 것 같아. 이 사진은 50 총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국회의 개원 모습입니다. 임기 2년이래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이 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고 헌법을 제정했다라고 해서 제헌국회, 헌법을 제정한 국회. 그래서 1대 국회잖아. 그래서 초대 국회라고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들이 몇 년이에요? 4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4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는 국회의원이 임기가 2년밖에 안 됐어요. 딱 2년. 그러니까 48년에 50 총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졌잖아, 국회가.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산해서 2년이니까 50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국회가 48년에서 50년까지 있었는데 이 국회에 대한 설명, 이들이 했던 활동을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삼선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삼선개헌? 이거는 지금 전 국회에서 했을까요? 한참 뒤의 일이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서 1969년에 삼선개헌하자. 대통령도 3번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바꿉니다. 3번 이상 할 수 있게. 농지개혁법을 제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농지개혁법 언제예요? 농지개혁법 언제? 1949년. 자, 1949년 농지개혁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행은 어떻게 해요? 시행은 돈이 없어. 1년 뒤에 하자. 그래서 1950년에 시행하게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건 법을 만든 게 49년이니까 이 제헌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던 게 농지개혁법이에요. 어렵죠. 그런데 우린 공부를 했으니까 이건 맞출 수 있어야 돼. 자, 5.16 군사정변으로 예산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5.16 군사정변은 언제 있었어요? 1961년에 있었어요. 1961년에 당시에 이 공화국이 있었습니다. 내각 책임제. 그 내각 책임제 그 국회가 있었는데 이 국회가 5.16 쿠데타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야 니들 이제 끝났어 라고 해서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어찌됐건 제헌국회는 아니에요. 1961년이니까 한참 뒤잖아요. 그렇죠? 자,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였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이건 상식선에서 이건 진짜 잘못됐는데 라고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국회의원은 30%를 대통령이 막 뽑아? 이거는 독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유신 헌법 때, 유신 체제 때. 그러니까 한참 뒤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답을 찾았습니다. 어떤 게 정답이에요? 이 1949년에 만들었던 농지개혁법. 이게 이제 제헌국회 때 있었구나.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우리가 이제 45번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밑줄근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 긴급조치 9호. 와, 긴급조치가 나왔어요. 긴급조치라는 건 뭐냐면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국가의 비상사태가 있을 때 대통령의 판단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긴급조치예요. 피해를 당한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긴급조치 9호에는 정부가 선포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 또는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긴급조치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때? 국민의 기본권을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공부하기 싫어 어디 밖에 나갈 건데 안 돼요. 대통령이 밖에 나가지 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밖에 나가면 안 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언제예요? 실제로 있었어요. 유신체제입니다. 그래서 유신헌법이 통과됐을 때 박정희 정부 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것,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얘기예요. 부마 민주항쟁에 참여하는 학생. 부마 민주학생은 1979년 10월 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 완전히 끝자락에, 완전히 마지막에 있었던 게 부마 항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부마 항쟁 이때 이후에 있었던 게 뭐예요? 12.6 사태죠. 그래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총으로 빵 하고 이렇게 했던 사건.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게 이거니까 당시에는 박정희가 대통령이었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1번이 맞아요. 자, 2번. 서울올림픽 대회 개막식을 관람하는 시민. 서울올림픽은 언제 있었어요? 1988년. 그래서 88올림픽이라고도 해요. 노태우 정부 때요. 금융실명제 1993년. 그래서 내 이름으로 실명으로 금융거래, 은행 가서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것 김영삼 정부 때예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그래서 반민 특위. 이건 아주 옛날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있었을 때 재헌국회에서 했던 활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 자, 46번 문제로 가보자. 46번. 가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지금 여기 땡땡 신문이잖아요. 프로축구 출범 40주년을 맞았대요. 40주년.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신문 기사로 나와 있어? 2023년. 40주년이니까 40을 빼면 몇이 나와요? 1983년이 나오지. 그렇죠? 이렇게. 자, 프로축구가 올해로 출범 40주년을 맞게 된다. 슈퍼리그라는 이름 아래 5팀으로 시작했던 프로축구가 현재 팀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거죠. 5.18 민주화 운동이 진압된 이후 집권한 어떤 정부예요? 전두환 정부잖아요. 그렇죠? 프로야구 출범 이듬해인 1983년 맞네. 그렇죠? 프로축구를 이렇게 출범시켰습니다. 이로써 프로축구 시대가 프로스포츠 시대가 본격화되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전두환 정부예요. 자,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상황. 자, 1차 경제개발계획, 5개년 계획. 이거를 처음으로 만든 거는 이 박정희 정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공화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행한 게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한 거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거 김영삼 정부 때,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3조 호황이 있었다. 전두환 정부예요. 1980년대 중반 전두환 정부 때 이렇게 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좋았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되었다. 노무현 정부죠. 그래서 우리는 3번임을 파악할 수 있어요. 47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인물. 15대 대통령에 당선돼서 평화적인 정권교체 15대 대통령. 일단은 대통령 중에 한 명이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어. 최초. 자,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김대중 정부, 김대중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정답 나왔어요. 1번 김대중 찾았어요. 김영삼은 바로 전 대통령이잖아요. 14대 대통령이에요. 윤보선 대통령이에요. 이공화국의 대통령. 우리 이공화국. 그래서 4대 대통령. 자, 최규하 대통령이에요. 뭡니까? 전두환 정부 바로 직전에 있었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10대 대통령.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1번이 정답. 요거 틀리는 학생은 없었을 거예요. 48번. 가에 들어갈 명절로 옳은 것. 세시풍속 부럼 깨고요. 오곡밥 먹기. 오늘은 음력 1월 15일. 그래서 부럼 깨기. 부럼 깨기가 뭐야? 부스럼을 예방하고 치아를 튼튼하게 하려는 뜻이 담긴 세시풍속이야. 그리고 그런 뜻도 있대요. 바삭하면 이때 악귀가 귀신이 이제 도망간다. 이런 뜻도 있고.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보름달이 엄청나게 크게 떴을 때 정월 대보름 4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자, 1번 단오는 음력 5월 5일. 그렇죠? 그래서 참폭물에 머리 감는 날.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 하죠. 그네 띄고 뭐 씨름도 하고 이런 날. 동지 밤이 가장 긴 날이죠. 그래서 양력으로 12월 22일 정도 되는 날. 한식은 차가운 음식을 먹는 날인데 이 동지 이후로 105일째 되는 날. 그렇죠? 찬 음식 먹고 그리고 조상에게 뭐 차례도 지내고. 정월 대보름이 정답이죠. 그래서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 부럼 깨기 우리 했잖아요. 뭐 땅콩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가 이제 땅콩이나 호두 이런 거 갖다 주고 막 했던 그게 이제 정월 대보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48번은 4번이 정답. 자, 우리가 49번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되죠. 가에 들어갈 섬으로 옳은 것 초대합니다. 우리 땅 무엇 체험교실. 자, 우리 박물관에 우리 땅 무엇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는데 안영복, 홍순칠 대장, 우리 땅 지키기. 그래서 동도, 서도, 종이 모형 만들기, 강치 열쇠고리 만들기. 귀엽게 생겼다. 그렇죠? 자, 이 강치는 멸종됐잖아요. 이 강치가 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일본 애들이 그냥 와가지고 다 그냥 막 강제 포획해가지고 멸종을 시켰어요. 자, 이 섬은 어디예요? 독도죠. 독도를 모르면 어떻게 해? 그렇지? 독도가 정답. 진도 하면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렇게 할 때 강화도, 진도, 제주도는 삼별초의 항쟁이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삼별초의 항쟁 정도 얘기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고 검은도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뭐 얘기가 나와줘야 되고 그렇죠? 제주도 그러면 강화도, 진도, 제주도 뭐 이런 거. 그리고 아까도 문제가 잠깐 나왔는데 제주도 때 뭐 제주도에서 일제강점기 때 뭐 비행장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막 나와줘야 제주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독도 문제로 우리가 이제 1점짜리니까 절대 이거 틀리면 안 되지. 독도. 그래서 49번은 1번의 독도입니다. 50번.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지역이에요. 와, 우리 이런 거 진짜 어려운데 문제가 나왔어. 고려 12목의 하나였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렇죠? 자, 임진왜란 때 김시민 장군이 왜군에 맞서 싸운 장소. 이건 알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진주대첩이잖아요. 조선 후기에 유계춘의 주도로 농민봉기가 일어난 곳. 유계춘이 못 살겠다. 그렇죠? 진주 농민봉기. 일제강점기 때 조선 형평사 창립대회가 있었는데 어디에서 있었어요? 형평운동 진주에서 있었어요. 진주에서. 그래서 지금 답은 뭐예요? 다 진주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진주가 정답이에요. 자, 1번 강릉. 강릉하면 뭐가 떠올라요? 오죽헌 뭐 이런 거. 그래서 당시 이 율곡 이이 선생이 여기서 태어나고 지냈던 생가 오죽헌 얘기가 좀 나와줘야 되고 군사남은 항구인데 일제강점기 때 쌀을 수탈해서 성장했던 항구. 그렇죠? 쌀 수탈항구. 대구는 진짜 뭐 나와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뭐 국채보상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해줘야죠. 그래서 진주가 여기에서 정답이니까 진주 정답은 골랐다. 4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렇죠? 63회 문제를 풀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를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 이 정도 했어요. 선생님 저 이만큼은 했는데요. 라고 하면 보통 한 85점 정도는 맞을 수 있었던 그랬던 시험이에요. 그럼 막 한 15점 정도가 좀 어렵게 나오거나 헷갈리게 나왔지. 그렇죠? 자, 우리가 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 해설 혹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공부했던 거, 나 이 정도 알아. 그래서 내가 스스로 공부했던 걸 테스트해 보거나, 그렇죠? 그런 거 하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거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게 있었어? 이런 거 체크해서 다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시험 때까지 공부를 조금 더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다음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번 시간에 63회 이렇게 이제 공부하신다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다음 회차에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꼭 합격하세요.